이게 신입표를 쭉 보면서 시즌 전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나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가고 있죠. 잘할 것 같은 팀으로 꼽은 게 이제 울산, 서울, 대전 정도인데 그 중에서 울산, 대전이 잘하고 위쪽에 있고. 있으니까 네. 또 대전이랑 울산의 경기력 보면 쉬운 경기를 하고 승점을 쌓은 게 아니고 다들 어려운 경기하고 승점 쌓았거든요. 역시 K리그는 최근에 절대 강자 같은 건 없고 뭐 포항이 지금 12위에 있지만 계속 10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절대 강자, 절대 약자도 없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그 스포츠 토토 있잖아요. 그거 할 때 K리그는 빼고 해라. K리그에 돈 걸지 마라. 특히 K리그 2는 빼라. 절대 걸지 마라. 아, K리그 1보다 더 심한데. 모든 예측을 거부하고 하지 마.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K리그 1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라운드까지 마친 상태인데 먼저 순위표를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순위표는 서호정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1위는 대전입니다. 2위 울산과 승점 9점으로 동일한데 다득점에서 대전이 앞섰어요. 4골을 넣고 있는 주민규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3위부터 5위까지는 승점 7점 다 동일한데요. 김천, 대구, 강원이고요. 6위 광주. 야, 광주 그래도 뭐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패배 없이 1승 네. 2무 기록하면서 6위 기록 중이고요. 7위는 서울인데 서울이 올 시즌 7은 리그 4경기 중에서 3경기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공격에 대한 김기동 감독의 고민이 클 것 같고요. 제주와 전북이 승점, 다득점, 골득실도 똑같아서 공동 8위고요. 승점 3점의 안양, 울산을 잡고 나서 내리 3연패 중입니다. 10위고요. 수원FC 승점 2점으로 11위, 포항이 승점 1점으로 12위입니다. 어떠세요? 이게 신입표를 쭉 보면서 아직 물론 이제 4라운드니까 굉장히 초반이긴 합니다만 두 분이 보시기에 시즌 전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좀 너무 예상 외인 지점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가고 있죠. 뭐 많은 분들이 잘할 것 같은 팀으로 꼽은 게 이제 울산, 서울, 대전 정도인데 네. 뭐 그 중에서 울산, 대전이 잘하고 위쪽에 있고. 있으니까 네. 네. 서울이랑 전북이 좀 생각보다 더 밑에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생각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아무튼 K리그는 또 대전이랑 울산의 경기력 보면 울산이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그네로 좀 쉽게 이기는 것 같긴 한데 쉬운 경기를 하고 승점을 쌓은 게 아니고 다들 어려운 경기하고 승점 쌓았거든요. 그래서 경기력까지 아울러 본다면 역시 K리그는 최근에 절대 강자 같은 건 없고 네. 반대로 이제 절대 약자도 뭐 포항이 지금 12위에 있지만 계속 10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 절대 강자, 절대 약자도 없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그 스포츠 토토 있잖아요. 합법적인 거 배트맨. 네. 그거 할 때 K리그는 빼고 해라. 아, K리그에 돈 걸지 마라. 특히 K리그 2는 빼라. 절대 걸지 마라. K리그 1보다 더 심한데. 모든 K리그 2다. 예측을 거부하고 그 네. 배당률대로 안된 하지 마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포획 감독 얘기도 나왔고 전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많은 기대를 모았던 전북이 초반에는 기대감을 좀 충족시키는가 했는데 지금 내리 4연패인가요? 네, 초반에 4경기, 초반에 ACL2 16강 2경기하고 리그 1, 2라운드에서 3승 1무. 오, 포획 괜찮은데? 조금 축구는 심플하지만 템포가 빠르고 하니까 콤파뉴 뚝배기도 좋아 이랬는데 최근 리그 2경기와 ACL2 8강 1, 2차전 내리 4연패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반응이 단순하다. 콤파뉴 없으니까 아무것도 네. 못하네. 콤파뉴 있어도 막히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네. 이런 반응으로 이제 뒤집어진 거죠. 전북은 지금 더 힘들어진 게 최근 4경기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 예. 리그 경기 치르고 용인에 가가지고 ACL2 8강 1차전 치르고 홈에 가서 또 강원 치르고 그리고 나서 비행기 타고 시드니 날아가서 시드니. 경기를 하고 한 2시간, 3시간 전에 도착했겠네요. 한국에 지금 도착해서 지금 전주로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아직 선수들이 전주 도착해서 완전히 체력적으로 바닥이 난 상황에서 이제 포항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 짚을 수밖에 없는 거는 강원과의 경기를 연기할 수 있었음에도 왜 연기 안 했는가?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프로축구 연맹이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규정을 하나 바꿨어요. 이 ACL 엘리트나 ACL2 같은 대회에서
그러니까 토너먼트처럼 네. 1, 2차전을 치르는 경기 때 그 사이의 경기 일정은 그 참가하고 있는 팀이 저희 연기 원해요라고 하면은 프로축구 연맹이 알았어 연기 시켜줄게. 네. 상대팀 동의 없이 바로 연기 시켜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광주는 포항전을 연기를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북은 강원과의 홈 경기 연기하실래요라고 프로축구 연맹이 물었는데 아니요 저희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타당한 근거는 있겠지만 지금 결정적으로 그 선택 때문에 경기 일정으로 쌓이는 피로 누적이 더 심해졌을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포항전에서 안 좋은 결과로 나온다고 하면은 전북은 되게 행정적인 미스를 한 셈이 되는 거죠. 반대로 포항 입장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그렇죠. 자, 이 두 팀이 방금 하신 것처럼 이번 주말에 만나게 됩니다. 두 팀 모두 이겨야 될 이유는 너무나 간절하죠. 네, 뭐 포항은 뭐 순위표만 보셔도 지금 최하위에 네. 자리했고 포항이 최하위도 좀 의외 아닌가요? 근데 의외죠. 예. 왜냐면 연속성을 갖고 지난 시즌 그래도 전반기에 좋았었고 또 후반기에도 부진한 시간이 있었지만 코리아컵 우승으로 반등을 시켰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제 가져가가지고 연속성을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좋은 경기력이 나오질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포항 팬들도 2라운드 강원 원정 직후에 버스를 맞고 좀 선수단에게 항의하는 그런 네. 모습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 대구와의 경기에서 비겨가지고 최악의 상황은 면하긴 했지만 포항에게도 이번이 첫 승을 거둬야 되는 이유고 지금 또 전북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잡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화살은 포항하고 박태하 감독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팀도 지금 못 잡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아, 양 팀 모두 이거는 그냥 1패가 아니라 이번 패배는 꽤나 뼈 아프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긴다면은 한숨 나오겠죠. 네, 양 팀 모두에게 한숨이 나올 것 같고. 자, 이번 주 어떤 대결이 펼쳐지는지 일단 토요일 날 경기 일정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주에서 제주와 대전의 경기 그리고 대구와 안양, 강원과 서울의 대결이 펼쳐지네요. 아무래도 가장 바로 눈길에 사라졌는 건 강원과 서울의 대결인 것 같네요. 네, 두 팀 다 지금 지난 시즌에 공격력이 꽤 좋았는데 강원은 4경기에서 4골을 넣었다고 하지만 득점 과정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서울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는데 리그 4경기 중에서 2라운드 안양과의 경기에서만 2골을 넣고 나머지 3경기에서는 전부 득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승 2무 1패인데 네. 지난 수원FC와의 원정 경기도 사실 수원FC가 서울에게 일종의 승점을 많이 지금까지 준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못 잡았다는 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좀 공격력이 아쉬운 두 팀이 맞붙는데 그렇게 되면은 심심한 무승부로 끝날 것이냐 네. 아니면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절실함으로 어느 한 팀이 웃을 것이냐 그런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에도 역시 3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수원FC와 울산이 맞붙게 되고요. 그리고 전북과 포항, 김천과 광주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네요. 어떤 경기에 가장 주목을 하게 되나요? 네, 뭐 아까 얘기된 전북과 포항의 경기에 덧붙여서 네. 뭐 김천 대 광주 경기도 뭐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광주는 지금 물론 뭐 좀 힘든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경기를 좀 더 했고 그래도 상승세를 탔고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뭐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김천 뭐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국가대표팀에 새로 선발된 2명 다 김천 선수예요. 네. 상무에 있는 그 거의 뭐 국대급의 선수들과 광주의 재밌는 대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리그 1에서 이제 최근에 좀 있었던 이슈라든가 아니면 좀 이 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저는 네. 대전. 대전. 네, 대전이 주민규 선수가 꺼진화산인 줄 알았는데 황선홍 감독 아래로 가서 다시 화라산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민규 선수가 좀 리드해주면서 대전이 얻은 게 전반 시작하고 15분 그리고 경기 끝나기 후반 마지막 15분 요때 가장 강한 팀이 지금 대전이 됐어요. 그만큼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경기 초반과 막바지에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팀이 됐다는 점. 네. 이런 부분이 결국은 대전이 지금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힘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난번 대구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규현 선수가 퇴장당하는 변수가 발생해서 황선홍 감독이 좀 선수 운영을 후반에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현욱이라든가 또 김인균, 구택 이런 선수들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들어가는 선수들 몇몇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대전이 선수층이 몰라보게 두터워졌다. 이러면은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전 하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이번 시즌이 굉장히 일찍 시작해서
많은 팀들이 선수 구성을 일찌감치 마쳤고 그래서 지금 시즌 막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적 시장이 끝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안 끝났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3월 가기 전에 한두 건 정도 재밌는 이적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 오. 뭐 무산되면은 그건 무산된 뒤에 뭐 제가 썰을 풀어드리든 하면 되는 거고 네. 성사되면은 단독 기사가 어디서 나겠죠. 그걸 음. 보시면 될 텐데 뭐 지금 후보 팀 중에 하나가 대전인 것 같습니다. 오. 대전을 비롯한 몇몇 팀은 아직도 좀 재밌는 영입을 준비하고 더 있는 것 영입한다고?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네. 네. 뭐 실제로 제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서야 2명의 새로운 외국인을 영입을 했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이창민 선수가 전역하면서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제주와 대전의 경기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리그 2 이야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죠. K리그 2 순위표가 혹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K리그 2 순위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울, 이랜드, 성남, 전남, 인천, 부천, 뭐 충북, 청주, 김포. 가장 좀 의외인 지점은 네, 저 10위. 수원이겠죠. 네, 수삼. 10위죠, 10위. 네. 좋지 않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수원 첫 경기를 제가 중계를 했거든요. 내용적으로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팀이 아주 좋지는 않구나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폭발을 하면서 인천과의 중요한 일전에서 0대2로 패했고 그 흐름이 지금 서울 이랜드와의 3라운드에서 2대4 패배까지 이어졌거든요. 네. 제가 이제 주중에 김정용 기자하고 짧은 토론을 했습니다. 수원이 왜 이럴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김정용 기자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은 K리그 2는 되게 경기 양상이 진흙탕 싸움이다. 치열하고 뭔가 조직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밀고 당기고 끌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전 지역에서의 1대1 싸움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개싸움 축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원은 혼자서 되게 고상한 축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냥개들이 덤벼드는 거에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휘둘리고 있고 완벽하게 그들을 통제하고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축구를 딱 갖추고 있어야 그걸 누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2라운드, 3라운드에서 계속 빡빡 무너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김정용 기자에게 했었습니다.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얘기였고 네. 이게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인데 요즘 그 뭐 좀 보기 좋은 축구라고 할까요? 좀 기술적이고 이런 축구를 하브리그에서부터 하면서 기술적으로 압도해서 습격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팀들이 어느 나라나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잉글랜드 2부에서 엄지성이랑 배준호를 그 팀들이 그래서 영입한 거예요. 근데 그 축구가 잘 안 되니까 지금 그 팀들이 하위권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괜히 기술적인 축구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깨작깨작 하는 걸로는 뭐 몸으로 들이박는 게 풍토인 리그에서는 안 통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K리그 2가 어떤 전술 컨셉이 확실한 감독이 성공을 못하냐? 그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정효가 성공 사례도 있거니와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기술적인 축구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압박을 세게 하고 네. 더욱더 컨셉이 확실한 축구를 완성을 시키면 압도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닌 애매한 완성도로는 죽도밥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벌써 2년 차인데 아직 그 부분에 적응이 안 된 걸까요? 사실은 변성환 감독은 파악은 하고 있어요. 네. K리그2 개막 미디어데이 때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기기 위한 그런 독한 축구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 작동이 안 되면서 생긴 문제 혹은 그 2라운드, 3라운드 패배 때는 변수가 계속 발생했죠. 2라운드 때는 믿었던 베테랑 이기재, 권한규가 퇴장을 당하면서 상황이 어지러워졌고 3라운드 때는 양영모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김민준마저 워밍업 하다 다쳐가지고 골키퍼가 빠졌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진들의 원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변성환 감독이 기본적으로 갖고 나온 게 앞에서부터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펼친 하이프레싱 네. 축구를 펼치고 있는데 앞에서 뭐 브루노 실바나 세라핌이나 이런 선수들이 개인 단위의 압박을 하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뒤에 거기를 탈출해 상대 팀이 그거를 빠져나왔을 때 탈압박을 하고 나왔을 때 그 뒤에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는 미드필더 영역, 수비 영역에서 과연 수원이 하이프레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피지컬적인 내구도가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저는 그건 약간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하이 프레싱, 뭐 개겐 프레싱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세계적인 사례가 이제 유르겐 클롭이 이끌던 도르트문트가 있잖아요. 그 팀의 특징이
평균 연령이 엄청 낮았습니다. 체력이 빠방한. 네, 그런 축구를 할 거면 뭐 약간 뭐 경험은 좀 적더라도 체력이 많은 이런 컨셉을 잡아서 구성한다던가 이러면 좋거든요. 네. 근데 뭐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 그런 방향의 영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뭐랄까 할 수 있는 선수 중에 좀 능력치가 높으면 나이가 많아도 영입한다든지 뭐 약간 이런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컨셉이랑 영입 방향성이 별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수원이 지금 보면은 되게 그 윙포워드하고 2선 미드필더들은 젊은데 3선 미드필더하고 수비 라인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쪽이 뚫리기 시작하면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우당탕탕하는 세컨드볼 싸움에서의 집중력에서 한순간 상대 선수를 놓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변성환 감독이 이번 주말에 충남 아산을 상대로 4라운드 경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분명히 달라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팬들이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3라운드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요. 네. 자, K리그2도 이번 주말 일정이 펼쳐지는데요. 어떤 경기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인천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는 빅매치네요. 그렇죠. 네. 가장 승격 가능성이 높은 팀들이 이번 주말에 만납니다. 인천도 좀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성남에게 역전패를 당해가지고 좀 한 칼을 맞았고 서울 이랜드는 지난 라운드 수원을 상대로 4골을 넣으면서 화력에 대한 자신감을 한껏 올려서 지금 원정을 가기 때문에 뜨거운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과 충북 청주. 자, 화성 이번에는 첫 번째 승리 가져갈 수가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요. 차두리 감독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네. 충북 청주의 건호규 감독도 83년생의 또 젊은 지도자입니다. 젊은 지도자들의 대결입니다. 자, 그리고 김포와 성남, 수원과 말씀하셨던 충남 아산과 대결이 펼치게 됩니다. 일요일 경기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부산과 천안, 경남과 전남, 부천과 안산. 어떤 경기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경남 전남 얘기를 전문가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중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원 간다고 그러셨구나. 네. 네. 경남 전남 글쎄요. 뭐 이을용 감독도 생각보다 초반에 선전하고 있고요. 역습 상황에서 도동현 선수를 잘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유원우 골키퍼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유원우 선수가 빠지게 되면은 경남은 상당히 좀 불안할 것 같고, 전남은 김현석 감독이 수비 조직을 상당히 좀 잘 만들어 나와가지고 지난 3라운드 같은 경우에 내용적으로 밀렸음에도 잘 막다가 딸깍 하나로 1대0 승리를 거두기도 했거든요. 전남은 지금 원정 10연전 중에 3경기를 치렀는데 네 번째 원정에서도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